일단 앨범 분석을 좀 해야 될 지금 타이밍인데 네, 요즘에 앨범이 팔리나요? 그 며칠 전에 기사에 보니까 러브 요셀프인가? 이게 145만 장인가? 요즘에 100만 장을 그러니까 100만 장을 넘으면 1000만 장 판 거나 똑같은 거예요. 1000만 장을 넘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데 145만 장.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앨범으로 들었거든요. 기사를 봤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지금 뭐 10만 장 팔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아니 진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아니 앨범이 요즘 앨범은요 책처럼 나와요. 책처럼 나와요. 그걸 가지려고 앨범을 사는 거죠. 몰랐습니다. 소장용이죠. 소장을 할 어떤 가치가 있네, 그죠? 네. 특히 최근에 나온 앨범이 러브 요셀프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나오기까지 과정에 뭐 빌보드 차트 몇 위까지 갔다 28인가? 가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떴는데요. 그 숨은 코드들이 이제 그 팬들이 찾아내면서 이제 깜짝 놀랐다 그래요. 8월 달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해석하는 영상들이. 그 중에 그 첫 시작은 이거 꽃인 것 같아요. 꽃. 스메랄드 꽃에 대한 거. 네. 보통 이제 앨범 발매 전에 멤버들이 이렇게 미리 뮤직비디오도 찍고 앨범 컨셉도 정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스포 사진처럼 현장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사진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 진이 스메랄드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실제 이게 티저 영상 찍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티저 영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스메랄드라는 꽃을 언급하면서 얘를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메랄드가 뭔가 팬들이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뭐 자세히 안 나와 있고 뭐 위키백과 같은데 하나 있고 뭐 블로그 하나 있고 막 이런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뭐 장미과에 속한 하늘살이 풀이고 뭐 이탈리아 말로는 스메랄드가 에메랄드라는 뜻이고 신화 속에만 나오다가 뭐 2013년에 발견됐다 뭐 이런 글이 막 올라와 있고요. 재밌잖아. 신화 속에 나오다가 발견됐다. 네. 이건 이제 이게 신화에서 튀어나온 애들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통화 시켜서 국내에 어떤 꽃집이 스메랄드 전문 꽃집이 열린다면서 그 관련된 블로그도 하나 뜨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스메랄드 꽃이 어떤 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앞으로 팔 거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팬들이 이거를 막 추적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방탄소년단이 본인들의 세계관을 퍼뜨리고 이제 하기 위해서 스메랄드라는 꽃을 만들고 그 관련된 기본적인 만들어진 설명까지 다 인터넷상에 뿌려놓은 거죠. 그 팬들이 그걸 찾기 시작하면서 여기 막 앨범 스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 앨범이 발매되는지 같은 거 있잖아요. 날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메랄도의 꽃말을 전해지지 않는 진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방탄 쪽에서 정한 거죠. 원래 없는 꽃이니까. 전하지 못한 진심 아닌가? 네, 전하지 못한 진심. 이거 자체가 이제 러브 유어셀프 이번에 나온 DNA 앨범의 기본적인 컨셉의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해지지 못한 진심이 있다. 그게 이 노래에 담겨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앨범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다. 약간 이런 걸 찾아가면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제 팬들이.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없는 꽃이면 여기 써 있는 사전 설명은 가짜예요? 만든 거예요? 장미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이다. 네.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요. 백과 무슨 어디 백과 이런 데 가보면 누구든 등록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위키백과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여도 올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올렸는데 가짜라는 게 판결돼서 내려지겠죠? 그럼 또 올리는 거야. 그 올리고 하면서 검색에는 걸린다 이거예요. 이 스메랄드가 빛이 오긴 해요. 색깔이 원래.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빛이는 뭐냐면 옥이에요. 옥이란 말이에요. 옥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 이제 좀 과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원래 이제 옥기 시대가 있었다고 했을 정도로 이제 홍산문화에서 옥기가 전 세계에서도 많이 발견되잖아요. 옥기는 원래는 옥황상제님께 하나님께 그 올리는 그 제기들과 뭐 이제 그런 제사도구, 천재 문화의 그런 도구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그 장신구들로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빛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영원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뭔가 어떤 느낌이 있다. 어떤 신도적인 느낌도 좀 저희는 좀 저는 그 과하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과하진 않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DNA 가사로 이따 보겠지만은 뭐 옥 자체가 영원불멸의 어떤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갖다가 이렇게 하긴 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 깔아놓을 정도면 우연히 한 게 아니다. 이건 다 공부하거나 내내는 뭔가 찾아본 거다. 그러니까 저는 미학을 공부했다는 거에서 많은 힌트가 와요. 왜냐하면 뭐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도요, 미학 그 책들 많이 쓰잖아요. 거기 보면 역사문화 엄청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방시혁 PD다. 그리고 그런 꽃은 뭐냐? 그게 방탄소년단이다. 그렇죠. 처음 발견했다고 올린 사진이 꽃이 7종이가 찍혀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방탄소년단 7명이다. 인간 꽃이죠. 그리고 팬들이 굉장히 소름 돋아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도 이 스메랄드 꽃이 이전 앨범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이미 나와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 내용이 쭉 연결돼요. 앞으로 나올 러브 유어셀프도 프로젝트로 몇 개 앨범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세계관부터 스토리가 쭉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고 이제 앞으로도 이 정도 급의 앨범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싸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완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이 뭐가 있어 이게. 그래서 DC 코믹스 뭐 마블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 아니 그런 정도요. 그러니까 저번에 할 때 그 사람들 그 뭐 다 해놨잖아요 그런 거. 거의 그 정도입니다 지금. 밑밥이 다 깔려 있지 않나. 싸이 같은 경우는 강남스타일이 떴는데 강남스타일이 왜 떴는지 이렇게 지금도 찾고 있어. 단타로 끝났잖아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앨범들이 다 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음 앨범도 또 이 정도 급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꼭 인간꽃 그 성구를 좀 요거 한번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한번 읽어주시는 게 어떠십니까? 어딨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럼. 도전 8편 2장에 보면 꽃 중에 제일 좋은 꽃 이런 그 성구 구절 그 제목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좋아하시니라. 이민년의 하루는 상제님께서 아랫목에 앉으셔 윗목에 모인 성도들 바라보시며 너희들 심심하면 심심풀이나 좀 해봐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꽃타령을 부르니 이제 뭐 옛날에 그랬겠죠. 꽃타령 같은 거 했겠죠. 너희들은 꽃 중에 무슨 꽃이 좋으냐 하고 물으시니라. 이 중에 누구는 나라꽃이 좋다고 목화꽃이 좋다고 담배꽃이 좋다 하는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한꽃이 제일이니라. 전 방금 이게 방탄꽃으로 깜짝 놀랐네요. 뭐 됐어. 다른 것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사랑이 멀어지는 법이나. 이거 갑자기 방탄소년단하고 이입되는데 이게.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드는 것이니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자식을 낳아보라. 볼수록 새사랑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꽃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이 도전성구의 이 각주에 보면 인간꽃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진리를 깨달아 천지 부모가 주신 생명의 꽃을 피워 우주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왜 저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네, 안치환의 그 노래도 사람을 꽃으로 또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는요 안치환을 좋아하다 보니까 안치환 노래를 다 들어봤거든요. 정말 다른 앨범에 극과 극에 또 있어. 뭐라고요? 똥파리와 인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똥파리와 인간을 똑같이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비유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똥파리는 똥이 많은 곳에 가서 살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은 돈이 많은 곳에서 가서 살지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게 똑같은 사람이 극과 극의 노래를 하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인류가. 극과 극은 원래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인간꽃에 대한 걸로 아마 이 스메랄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마 저희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꽃 7명. 네. 꽃이 또 그 고대 신화를 보면요 다 불로 나와요. 불. 파이어. 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불타오르네. 네.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뭐 가사 나올 것 같다. 뭔가 피땀 눈물. 네. 이렇게 스메랄다로 한 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워낙 많게 이제 해석한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BTS 글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BTS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STV. 네. STV 상생방송. 죄송합니다. 이거 넣으실 거예요? 왜 못 넣어요? 아닌가요? 예?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류 문화의 이제 극정점이죠. 정점을 BTS인데 그 BTS를 뒤집으면 한류 문화의 그 원조 그리고 한류 문화의 뿌리를 정신 문화의 그 원형을 다 전해주는 STV가 됩니다. 그냥 말장난처럼 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STV 상생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난 게 있어요. BTS 아까 비틀즈 얘기를 했지만은 비틀즈에서 제일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온 노래가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Yesterday. 그것도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비틀즈를 기억을 할 때 이 노래를 이렇게 늘 떠올리거든요. 뭐지? 이매진의 이매진. 이매진. 그 어떤 그 존 레논인데? 존 레논 비틀즈 멤버죠. 맞아요. 진짜 비틀즈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아니 이매진 그 노래가 그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전쟁이 없는 세상. 그렇지. 우리가 꿈꿔온 세상. 그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부른 노래가 왜 위아더 월드하고 왜 평화를 그린 노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티스트의 경계,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뮤지션에서 아티스트로 이렇게 예술로 이렇게 승화될 때 보면은 정말 인류가 공통된 가치관, 본질 그런 걸 이렇게 건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방시혁 PD가 미학과 출신이라는 게 계속 와닿는 것 같아요. 이번 DNA도 분열된 사회에 대한 통합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요. 네, 방탄소년단. 지금 존 레논 이매진 얘기하셨는데 존 레논 이매진은요 가사가요 언제 한번 저희 팟캐스트에서 다뤄보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쟁이 없는 세상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 있는 가사가 뭐냐면 앞에 있어요. 앞에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라진 세상. 지금 필요 없는 세상. 국경이 없는 세상.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저기 썰전에서 유시민이 이제 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를 해서 지옥의 문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에 또 보면 한 몇십 개국이 그 아랍 국가들이 거기는 팔레스타인 수도다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또 이게 이제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이제 아마게돈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종교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그러면서 증산도 도전 초판 그 간행사에 이렇게 나오죠.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아예 정도사님이 선언해버리고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93년도인가요? 초판이. 93년에 이미 선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증산도 초판 도전에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증산도를 보는 모든 그 조건의 그 전제 조건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생활 문화의 새 우주의 새 대도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국대도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의미를 이제 도출해낼 수 있지 않나. 세계 전쟁의 대부분이 사실은 종교 전쟁이에요, 지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돌 노래들이 상투적인 좀 사랑 노래에다가 이제 반복적인 후렴구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컨텐츠 스토리 자체가 가사 자체가 그런 걸 완전히 좀 벗어나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닿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이들도 이런 쪽으로 가사를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 최근에 뭐라 그랬죠? 엑소가 앨범이 나오는데 앨범 제목이 유니버스래요. 이렇다니까 지금. 네.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는 우리 7080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노래가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거의. 예, 그리고 요번에 누구죠? 노벨상 받은 사람. 작년인가?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가사가 문학상을 받을 정도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인 하지만은 어느 순간 사실은 그것이 사랑 노래가 사실 많아졌고 비판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 없는 비판을 좀 많이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썼다는 거는 좀 대단히 고무적이다고 생각이. 네, 우리 보은맹님이 지금 급한 일이 생기셔서 송년 또 연말이라 보니까 이렇게 송년 모임 초청을 받으셔가지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유명 인사세요? 네,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 김옥빈도 아시고 연락 안 됩니다 이제. 연락 안 돼요? 예.
휘성하시잖아요. 휘성. 휘성도 요즘 연락이 안 돼. 예, 서로 이런 얘기는 다 연락해라.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백님 잘 올라가시고요. 예, 방탄소년단 화이팅. 네, 이제 노래 가사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뭐 여기 임진모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놨어요. 가사가 너무 좋다. 10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응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K-팝의 춤, 노래, 뮤직비디오의 이거 종합 선물 세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이건 RM이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DNA 가사가 지금까지 어떤 청소년들을 대표하고 어떤 현실을 꼬집는 거를 넘어서서 통합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이 DNA 가사를 보고 저는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뮤직비디오를 이제 수십 번 보셨다고. 수십 번 봤습니다. 수십 번 봤는데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그냥 읽을게요. 네. 서로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DNA가 나오고 DNA가 말해줘. DNA가 말해줘? 뭐 진화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수학이 나와. 그리고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이런 섭리 이런 단어 안 나오잖아요. 잘 웬만하면. 잘 안 쓰죠. 그죠? 예.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이 운명론이 계속 나오고요. 예. 그리고 너는 내 꿈의 출처. 이게 이제 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 나의 꿈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보면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이게 요 음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이게 안무도 좋아요, 여기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건 100% 천부경이다. 라고 느꼈어요. 여기까지 딱 보고서도. 단순히 생각하면 남녀 사이의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여자와 내가 우리의 사이가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정해진 운명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방탄소년단과 본인들의 팬클럽인 아미와의 이야기다.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남녀 그리고 팬들과의 사이 여기까지는 다 짐작이 되죠. 천부경이랑 연결된다. 근데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천부경이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너의 이름을 이라는 영화를 보면 일본의 신도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신도 문화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섭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게 또 어떤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도 또 맞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 연장선으로 보면은 우리 만남,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자체가 사실은 천부경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얘기한 대로 남녀 가셔야 돼요. 예, 인사만 하시고. 예, 한 명씩 빠지고 있습니다. 한 명씩 빠지고 있습니다. 송년이라서, 예, 송년 모임에, 예, 다음에 다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러다가 이제 한 명 남는 거 아니야? 권혁필 성동이 혼자 떠들고 끝나면 웃기겠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듣고. 조촐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많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4가지가 이제 지금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남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팬과 방탄소년단의 관계, 세 번째는 저는 조상과 자손의 관계로 DNA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고 남녀를 조상과 자손을 치환을 하면 그대로 통하지 않나. 그리고 네 번째를 이제 끝으로 이제 천부경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이 DNA는 유전인자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순우리말로 하면 시종자 형식이 되겠죠. 이제 시종자. 네. 그래서 조상에게서 자손에게 전해지는 우리 몸속에 시조 할아버지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 몸에 전해져 있다. 뭐 100대, 200대 할아버지로 올라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인자로 이렇게 받는데 이걸 유체라고 이른다. 이건 이제 태상 종도사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유체는 물려받은 몸뚱이란 뜻인데 뭘 물려받았냐? 그것은 조상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유전인자가 사람의 생명이자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그리고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를 얘기를 해요. 일단 과거가 우주가 생긴 그 첫 지점 그리고 무한의 세기는 이제 미래로의 무한 지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린 전생에도 아마 다음 생에도 그러니까 전생, 이생, 다음 생 영원히 함께니까라고 그래서 3생의 인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생의 인연. 이게 3생을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진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3생의 인연이 있어야 만난다. 라는 이제 증산상제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요. 요번 생에 그냥 누가 그냥 잘 돼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전생이라는 거는 조상님의 이제 공덕도 포함하는 얘기겠고 이번 생에서 나의 어떤 판단 그리고 미래의 나의 후손들의 삶까지도 연결돼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좀 과한가요? 저는 이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자님처럼 막 와닿진 않아요. 사실 아직은. 근데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러브 유어셀프 티저를 봤는데 DNA가 나오고 나서 찾아봤는데 사실 DNA 뮤직비디오로 티저를 내질 않았어요. 이게 화양연화랑 연결되는 티저가 나왔는데 그러고 바로 DNA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보니까 러브 유어셀프가 화양연화처럼 이렇게 앨범을 여러 개를 낼 프로젝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음 앨범에 그럼 나오던지 오프닝 아닐까?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뭘 하냐면 걔가 타임루프를 해요. 그 티저에서 건너뛰는 거지 시간을. 네,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고 막 이런 조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DNA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주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어떤 우주과학도 나오고 타임루프도 나오고 근데 DNA가 나왔는데 이 다음 노래가 뭘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는데. 네, 저는 결정적으로 생각한 게 천부경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이 구절이죠. 이제 태초의 DNA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우리만이 true lovers 이렇게 얘기했는데 태초의 DNA가 널 원하는데 여기서 이제 태초의 DNA 그러니까 DNA 얘기할 때 태초의 DNA라는 단어도 거의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그쵸. 제 기억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 같아요. 단순히 어떤 사랑에 대한 가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흔히 쓸 수 있는 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게 써지지 않은 그 단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내고 음악을 낸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더 있다. 세계관이 더 숨어 이렇게 있다. 빅픽처에서 네, 보면은 이건 그렇죠. 어떤 하나의 계획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철학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철학의 근거를 찾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천부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이제 천부경 얘기를 했는데 천부경은 그 우리 민족의 이제 상고 신교문화 이제 3대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경전이죠. 그리고 황국 시대 때부터 이제 구전되어 온 인류 문화사에서 이제 최초의 경전, 제1의 경전, 인간에게 이제 하늘의 이치와 법칙을 드러내고 하늘의 뜻과 이상, 인간의 생명과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주의 천지의 주제자이신 삼신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경전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천부경을 그 한민족 역사 정신의 DNA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해요. 예. 제가 이제 종도사님의 이제 개병문화 북콘서트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게 뭐 영상으로 이제 만나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부경, 이것은 1011, 지12, 인일삼. 하늘과 땅, 인간 세 가지의 지극한 존재에 대한 정의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어머니 땅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도 진리의 근원일자 그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는 천지 조물주의 생명의 근원일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태초의 DNA로 저는 본 거예요. 예. 인일. 이것을 이제 인일인데 너무나 큰 고 이제 그 완성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태일이라고 한다. 천지와 크게 하나 되어 태어난 인간, 천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의 삶, 천지 부모 하나된 삶을 성취한다는 삶의 목적, 그 진리의 명령이 천부경에 내재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태초의 DNA에서 이제 확 와닿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은 문명은 해석에 이제 의해서 이게 빛이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라고 이제 주장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근원 일자 이것이
테일이고 그 테일이 바로 태초의 그 DNA라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이게 종소삼 구절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으로 보면 또 이제 뭐 당연히 방탄소년단이 K-팝이고 네. 한류기 때문에 이 한해 우리의 정신 문화가 그 거꾸로 이제 색깔을 입히게 되면 정신적으로 당연히 이런 우리 한민족 고유의 정신 문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이 앨범에서 인트로에 해당되는 세렌디피티라는 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세렌디피티는 실제 이제 그 번역된 걸 보니까 네이버 사전 같은 데 보니까 한 3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꼭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우연한 발견, 뜻밖의 즐거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확 깨달음이 오는 그런 것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세렌디피티가 뭐냐면 그 저는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제목이기도 한데 사실은 메시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이런 메시지를 숨겨놨는데 한번 찾아볼래? 뜻밖의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즐겁게 계속 찾는 거예요. 즐겁게 우연히 발견한 뭐 이제 뭐 이렇게 소중한 뭐 보물 같은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트로의 지민인가? 네. 예, 거기에 노래를 부른 거, 노래 정말 매력적으로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에는 DNA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우주의 섭리 이런 게 있어요. 어쩌면 우주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 You know, I know. 너는 나, 나는 너.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다. 주객이 하나다. 뭐 주간 객관이 이게 하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고 우주의 섭리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주가 우리를 위해 움직였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주가 우리를 위해 움직였어? 이건 뭐야?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의 어긋남조차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까지도 시크릿류의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간절히 바라면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상하게 이제 쓰이긴 했지만 근데 이런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이제 바탕은 사실은 뭐 양자역학에 이제 많은 바탕을 두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에는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우주가 생성될 때 빅뱅서부터 쭉 최대한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우주는 인간을 전제로만 생겨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여기 왜 그 네. 태양과의 거리에서 이렇게 타 죽지도 않으면서 얼어 죽지도 않는 네. 적당한 거리 여기에만 있어야 되고 지구가 예? 우주가 탄생할 때 벌어졌던 그 물리량과 그 상수들이 그 조금만 0.00001만 벗어났어도 우주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탄생 자체가 안 됐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생성돼 있냐. 그것은 인간을 낳도록 천지가 이미 그 조판될 때부터 결정돼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인류 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리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뭐 스티븐 와인버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과학이냐 종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비웃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하나의 학설로 큰 부분으로 지금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멘붕 상태로 몰고 갈 정도의 그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DNA 뮤직비디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활용 정정할 수 있는 태모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거 좀 부탁드릴까요? 예. 도전 뭐 11편 118장이네요. 예. 네. 태모님께서 그 수석 성도인 고민한 성도에게 억조 창생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하시면서 그 이치를 상세히 기술하여 온 인류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시며 적어주신 글입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네. 마치 우주가 우리를 위해 움직였어. 조금의 어긋남조차 없었어. 라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미세 조정이라고 그래서 뭐 지적 설계론으로도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을 인생의 근본 원리로 해버리신 거예요. 천지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화생하고 생겨나고 모든 것이 1월과 그 음양이 돌아가고 있다. 사계절마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막 소름 끼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본 거는 천부경 해석을 보면 이제 증산도의 진리책에 보면은 첫 구절이 일시무시래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일시 무실에서 그러니까 일은 무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하고 해서 그 무가 이제 무국이고 일은 태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순환하는 우주의 그 고리의 동력과 중심이 이제 환극이라고 한다.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한번 그래도 그냥 가볼게요. 이것이 천부경에서 말하는 성환오칠이다. 그럼 성환오칠이라는 거는 5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주를 실제 돌리고 있는 거는 또 하나의 극인 무국태극이 아닌 또 하나의 극인 환극인데 환극은 5와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5는 5환극을 얘기해서 실제 이제 창조 변화를 주재하고 목적으로 이끄는 운동의 본체라고 하고 7은 현실 속에서 작용해서 성숙으로 이끄는 7환극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멤버가 7명이네. 제가 너무 갖다 맞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이게 뜨는 배경 인기를 이렇게 끄는 배경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게 맞아떨어진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 뭐 해석은 자유입니다. 무한도전도 사실은 7명일 때 제일 잘 그렇죠.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 뭐 원래 저기 그 런닝맨도 초기 멤버가 7명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엄청 인기를 끌었죠. 예. 진짜 사나이도 원래 원조 멤버가 7명이었어요. 그 뭐 조직학에서 7명이 제일 좋은 뭐 안정된 그 숫자라고 하니까 예. 뭐 의도적으로라도 7명을 채우는 그런 게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우리 민족 문화의 코드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실제로는 이제 별에서 왔는데 이제 북두칠성에서 왔다. 그래서 칠성에서 와서 칠성으로 되돌아간다고 그래서 실제 죽을 때는 칠성판을 깔고 이제 그 관에 이제 누이게 되죠. 네. 예. 또 하나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또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뮤직비디오를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한 게 막 보이더라고요. 예. 이상한 거. 예, 특히 DNA를 보다 보니까 네. DNA 뮤직비디오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좋아요. 멋진데요. 거기 보니까 제가 찾은 거를 똑같이 찾은 사람이 없었어요. 검색을 했는데. 근데 오늘 누가 제가 찾은 거하고 비슷한 걸 올려놨어요. 오늘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뮤직비디오 첫 장면이 그 신의 눈이라고 부르는 그 나사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눈처럼 생긴 성운의 그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진의 모습이 똑같이 있어요.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의 눈에서부터 이제 휘파람과 더불어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계속 우주가 뒷배경에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장면은 밑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긴 네. 격자 무늬가 깔리면서 거기서 이제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우주 과학에 대해서 엄청난 사람들한테 열광을 일으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특히 이제 그런 분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칼 세이건이 이제 그런 역할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50개국에 6억 명 이상이 시청을 했다고 하니까 1970, 80년 되면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시청률이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시작을 항상 이 신의 눈처럼 보이는 성운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그 가상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다니는데 그 우주선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런 격자 무늬의 바둑판처럼 생긴 바탕 위에서 우주 역사를 설명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뮤직비디오가 서양 사람들의 칼 세이건 정서를 건드린 게 아니냐. 아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의 내용이 우주의 어떤 섭리를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섭리를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네. 섭리에 가깝게 가죠. 신의 뜻과 과학의 그 어떤 한계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 이런 것들까지는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의 컨셉과 그 방탄소년단이 말하는 그 가사에서 말하는 우주의 섭리라든가 운명과는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주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모스를 많이 차용한 게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 기본 컨셉은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주관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나. 아니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모스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 많이 봤기 때문에 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2가 이제 제작돼서 작년에 나와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열광이 있었고 3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석하는 그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의 이제 어젠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이다 눈. 아, 네? 눈. 왜 피라미드 위에 눈 있고 뭐 이런 건 무슨 뭐 달러에도 그게 있고 뭐 이게 피라미드 그 눈으로 얘기해서 뭐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또 꽤 있어요. 실제 뭐 피라미드가 뮤직비디오에 등장하기도 해요. 예.
거꾸로 해가지고 있는 장면이고 눈이 눈처럼 보이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야, 뭐 요렇게 또 이제 생각도 하겠구나. 근데 물론 이제 약간은 음모론 비슷하게 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루미나티도 이제 이게 미래 세상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깔아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종도사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행을 태울 줄을 훔을 계속 읽다 보면 네. 그러니까 태울 줄을 읽다 보면이라고 하시다가 훔을 읽다 보면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훔을 계속 읽다 보면 네. 우주의 눈동자가 눈앞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눈동자와 내 눈이 마주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수행자들이 그 경험을 못했다 하면 아직 그건 덜 된 거다. 수행이 덜 된 거다. 근데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얘기죠, 이런 게. 그 반지의 제왕에 그건 부정적인 거고. 그거랑 다른 거예요. 아니 우주의 눈이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주를 보는 눈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 자체가 사실은 사람 형상을 제가 체험한 바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주에도 눈이 있는데 그 눈을 맞추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 눈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주가 그때의 우주는 다르거든요. 지금의 우주는 뭔가 이렇게 분별하고 분리돼 있다면 그 눈으로 바라보는 우주는 우주가 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일루미나트 뭐 전시관을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좀 더 철학적이고 우리와 정신이 맞닿아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코스모스에서 보는 그 어떤 우주관을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 예를 들면 뭐 창백한 뭐 푸른 점.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우주를 어떤 매그너티 양의 질서를 봐가지고 지구를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는 걸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이 동양의 우주관에서는 이 양의 문제, 뭐 어떤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만물이 다 일체라고 하는 우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저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저 거대한 우주까지가 똑같은 어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세포에서 출발을 해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 얘네들도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자기들의 확장체라고 인식을 해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런 미생물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뭐 동의보감이나 최근에 어떤 나온 그런 그 과학 실적도 보면은 사람이 왜 배고프냐 이거죠. 왜 배고프냐? 미생물이 먹고 싶다 이거예요. 미생물이. 이게 지배당하고 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지배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동의보감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우주로서 인간을 보고 근데 재미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코드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체와 용으로 볼 때 체의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되게 들고요. 고무적인 건 이런 대화를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놓고 나눈다는 게 고무적인 그게 놀랍네요. 네. 진짜 그러네요. 뭐 소녀시대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지지지 그거 갖고 얘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TT를 갖고 얘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네. 대단하네요, 방탄소년단. 맞네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이제 우주변화 원리로 이제 바라본 방탄소년단의 인기 코드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칠수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좀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건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8개의 원리로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 덕 선생님이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가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8개 아시죠? 8개? 이 천지의 그 좁한 구조를 공간의 구성 원리로 한번 이렇게 펼쳐본 건데, 그래서 우주의 봄철의 공간의 구성을 밝히는 것이 이제 복귀팔개라고 하고, 그 여름철을 이제 문항팔개, 가을철 앞으로 오는 지축이 섰을 때 이제 그 팔개의 모습을 정역팔개라고 하죠. 근데 이 정역팔개는 미래 이제 팔개가 되는데 이미 이제 그런 개벽 세상이고요. 그런 세상이 올 때 이 팔개의 구조가 저희들이 영상할 때는 이제 이걸 다 그래픽으로 띄우겠습니다. 건곤이 이렇게 축을 잡고 있는데, 곤이 이제 어머니 꾀인데, 곤이 위에 와 있어요. 그리고 건이 이제 밑에 와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위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음양이 기운이 뒤집혀서 음 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고 양 기운은 위로 올라가면서 음양이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상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봤을 때는 간꾀와 이제 택괴가 있어요. 간꾀와 택괴.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할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죠? 합덕이죠. 예. 합덕이죠, 합덕. 예. 단계가 이제 숫자로는 7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안으로 따지면은 소남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내 아들인 거죠. 네. 그리고 삼남. 미국을 뜻하는 택계는 숫자로는 뭐 개 숫자로는 2고 실제로는 집안으로 따지면 소녀해서 이제 막내 딸이 되죠. 네. 그러니까 소남과 소녀가 이렇게 합덕하는 것을 간태합덕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정역 세상에는 간태가 합덕을 한다. 그쵸.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생물로 따지면은 만약에 이제 그 소녀가 꽃의 암술이라면 소남은 이제 뭐 나비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제 나비는 당연히 이제 꽃을 찾게 돼 있고 절대 떨어질 수 없죠. 나비와 그 꽃이 이렇게 서로 만나갖고 이제 네. 꽃이 번식을 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그 소남과 소녀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질서를 얘기를 한 거죠. 섭리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간소남이 숫자가 7이고 네. 또 이렇게 막내 그 방탄소년단 7명이네요. 네, 간소남. 이거와 또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히트를 치고 있는 거와 굉장히 재밌죠. 우주의 섭리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보세요. 이제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 왜 이게 소녀가 네. 소녀를 만났을 때 뭐 이런 영화 있지 않나?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예. 있죠? 소년과 소녀가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괴상의 논리로 얘기했을 때 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라로 배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간은 소남이 되는데 이 소남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년이죠. 소년. 예? 이 보이가 되는데 이 보이는 한국이 된다. 한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 예, 동방. 예. 그리고 그래서 간소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택괴는 어디냐? 그것은 이 서방의 미국으로 의미한다. 미국은 이제 서양을 대표하는 어떤 방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간소남 태소녀가 실제 이 천지에 이렇게 건고원의 그 이제 곤건이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천택견운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천지의 운에서 수평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찰떡궁합으로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미의 그 연합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 그리고 이렇게 한미의 군사 협정 여러 가지 동맹. 문제. 예? 동맹. 예, 동맹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는 이 그 증산도의 그 일제시대 때 초기 그 이름이었던 보청교 때는 보청교가 뭐 거의 뭐 700만이 믿었으니까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2천만밖에 없을 때 그랬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가서 해방이 되고 미국이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다.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상적인 배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한미 동맹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기반도 되고 예. 이 보천교의 그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실제 인사적으로 미친 영향이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죠. 이제 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소년들입니다. 소년들은 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또 이제 간이고요. 소년이에요. 간소남이죠. 간소남. 근데 미국은 이걸 보고 물론 남녀가 다 좋아해요. 근데 특히 소녀들이 좋아하죠. 네. 네.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미국 소녀들이 BTS 공연 티켓을 받는 거 리액션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그 생일 선물로 딸의 생일 선물로 부모가 아이폰을 먼저 줘요. 근데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기뻐하다가 그 밑에 이제 티켓이 숨어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이폰보다 좋은 게 바로 이 BTS 공연 티켓인 거죠. 그러니까 웃다 울다를 했는데 웃은 거와 울은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죠? 네. 감동이라고 할지 뭐 이거는 넘어서는 뭐 기쁨?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 티켓을 구해주는 게 부모들의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간소남과 태소녀가 합덕해서 선천을 매듭짓고 후천을 연다. 이것이 이제 우주가 변화하는 대자연 섭리다. 근데 그 섭리가 한 번 있었죠. 언제냐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 보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그 일본에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릴 때 원자폭탄의 이름이 뭐였냐? 리틀보이였지. 리틀보이. 그러니까 작은 소년. 그러니까 소남이 되는 거죠.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제 그 뭐 어떤 냉전에 남북이 이제 분단되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서는데 그때 떨어뜨린 그 목표 지점이 뭐였냐?
아시는 것처럼 상생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상생교다. 네. 다리. 일본에 간소남과 미국의 태소녀가 합쳐져서 간태합적을 이뤄서 사실은 2차 대전을 종결을 짓는데 거기에 새로 피어난 거기에 이렇게 남겨진 목표 지점이 뭐냐면 상생의 세상, 후천의 세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미 이제 어떤 인사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던 거죠. 이게 참 이게 천지공사는 1.1에게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제 진짜 이 가사처럼 가사에도 이제 그런 오차 없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상생교가 목표 지점인데 바람 불어서 원폭돔에 떨어지긴 했지만 이 목표 지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 도전 말씀으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공우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바둑판 구조로 오선이기를 짜시는데 공우야, 쌀이 솥을 따르느냐, 솥이 쌀을 따르느냐. 공우가 쌀이 솥을 따르죠. 당연하죠. 아니 솥이 있으면 쌀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옳도다. 쌀은 미국이요. 우리가 이제 쌀이 미국이 이제 쌀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쌀미자를 쓰기도 했죠. 지금 네, 너무 지금은- 잘 지원해서 미국이라고 아름다울 미자도 쓰고. 지금 일본은 아직도 써요. 아, 그렇죠. 그래서 솥은 조선이니 밥을 하려면 쌀이 솥으로 올 것 아니냐.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온 연후에 지천태운이 열리느니라. 여성들이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절에 보면 쌀이 솥이라는 것이 솥이라는 게 뭐냐면 왕권의 상징이다. 그 보자요. 밥이 식록을 진 거잖아요. 근데 주역의 64번째 중 50번째 궤로 64개 중에서 50번째 궤로 변혁의 상징이다. 이 솥이라는 게. 이게 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변혁의 후천 그 가을 개백의 상징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쌀이 그 미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 현대사에 대세적인 것이 이런 우주 원리와 상제님 천지공사로 이렇게 1.1에게 오차도 없이 이게 쭉 진행되어 오고 그렇게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네. 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의아해할 거예요. 사실은 한국은 사실은 뭐 동북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분단된. 근데 어떻게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느냐. 근데 실제로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이후로는 우리 한국이 사실은 신도 세계의 이치로 보면은 중심이 되고 나머지 이제 세계가 그걸 따르는 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천지공사에 의해서.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틀보이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전에는 복남이라는 그 성도님과 호연이라는 성도님이 있어서 실제로 간소남과 태소녀를 이렇게 대변하셨죠. 네. 예. 자체가 간소남 태소녀이셨는데 이런 세계 그 후천 신천지를 여는 지상 성경 건설의 이제 젊은 동량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음양을 이게 젊은이의 세상 열리는 거죠. 예. 이 우주 원리로 볼 때도 이 그 방탄소년단이 이 서양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어쩌보면은 이렇게 바탕이 이미 깔려 있었다. 예. 그 흐름을 탄 어떤 그 아주 정확한 포지셔닝이 돼 있는 그룹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쭉 한번 방탄소년단의 코드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한류에 이제 정점에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번 도전 성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예. 도전 성구가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뭐 각자 아마 지금 마무리 멘트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예. 도전 성구 한번 볼까요? 네, 도전 7편 83장.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주국이 된다. 이거 두 개도 이제 이게 이제 도주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도의 주인이 되는 나라다. 네, 도의 주인이 되는 나라, 주인의 나라. 그러면 이제 도라는 게 뭐 지금 이 노래 가사 얘기하는 거면 섭리가 되겠네요. 섭리 그죠? 우주의 이치 그리고 길, 우주가 가는 길, 인간이 가는 길. 그거에 대한 주인이 되는 나라. 예. 그러면 뭐 이거는 진짜 엄청난 얘기. 도주국이란 단어가 아마 국어사전에도 없었을 거예요. 우주 절대자 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단어인데 우리 조선이 이제 그렇게 된다. 예. 그런 걸 지금 노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상제님께서 쉽고 간단한 문자로 통용되도록 하셨죠. 네, 하시면서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한 건데 지금 세계 공용어를 뭐라고 하죠? 지금 보통? 영어죠. 영어. 근데 원래는 스페인어가 인구수는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쓰는 사람이.
그리고 이게 K-팝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K-팝의 모습을. 네. 사실 원래 싸이도 한글 노래로 강남 싸이 맞아요. 영어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한글 가사를 외국인들이 따라 부르고 실제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니 근데 언어를 배우기 가장 좋은 게 노래예요. 네, 맞죠. 그리고 요즘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유튜브에 다 번역 기능이 되잖아요.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이제 우리나라 말도 배우고 하는 거죠. 방탄소년단도 영어로 한 게 아니고 그쵸. 전부 한글 노래로 떴다. 심지어 랩이죠. 네, 랩이고 알아듣기 우리도 잘 못 알아들어.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떴다. 참 이거는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요즘 홍콩 떼창이 되게 유명한데 콘서트 가면 한 10,000명 모여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다 한글 가사를 노래를 따라 불러요. 네, 다 불러? 네, 다 불러요.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안 하고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부르더라고요. 듣는 거야? 네, 팬들 노래 듣는데 여기 한국인지 홍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떼창 문화도 사실은 한국이 최고거든요. 맞아요. 그게 다 나간 거예요, 전 세계로. 누구죠? 에미넴이라고 그 있잖아 엄청 네. 독설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에미넴이 제일 유명한 게 이 머리 위로 하트 표시한 거 이거에 세상 사람들 엄청 충격받았대. 전 세계 팬이 충격받았대요. 왜요? 에미넴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욕하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게 독설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하트 표시한 거는 그게 유의를 했었다고 하거든. 감동받아서 너무 충격받아갖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떼창 문화를 가지고 뭐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주문 문화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맞아요. 나오지 않겠는가. 싸이 콘서트가 그렇게 재밌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미친대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진짜 미친다고 표현하거든요. 너무 재밌었다고, 진짜 힘든데 진짜 재밌었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하냐면 한 가지 목적 있잖아요. 이 노래가 좋다.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일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다 분열돼 있고 각자 서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근데 싸이 노래를 듣거나 콘서트장에 가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막 이렇게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싸이 찍은 걸 보면 대학 축제에서 이렇게 하는 걸 찍은 걸 보면 전체가 같이 움직여요. 들썩들썩 하는 게. 그 에너지가 엄청 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경험할 때가 콘서트장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도공이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이야, 그러네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아바타에도 이렇게 같이 움직인 그런 도공을 그 사람들이 콘서트장에서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신목 아래서 이렇게 다 어깨동무하고 같이 몸짓을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글을 읽는다. 이게 우리가 뭐 낭송문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숙구지 도전에 나오는 숙구지 공사에 나오는 그 전태일 그 성도님하고 있었던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태일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펴보니 곧 태울 줄아. 이 하루 저녁을 읽으니 온 마을 남녀노소가 다 따라 읽는지라. 실제로도 이제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광경 아닌가. 저희가 이제 원래 개벽 문화 북콘서트에서 종도사님께서 세울줄을 읽으시면 장중한 소리로 이제 같이 다 읽게 되잖아요. 이제 굉장히 큰 감동. 이게 상생방송을 보고 증산도를 신앙하시는 분들이 그 장면에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 인류가 동시에 이런 태울줄을 읽는 그런 시간대가 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작은 나라에서 나온 진리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외국에까지 전해지냐. 사실 이 K-팝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게 되는 게 가장 크거든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걔네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이번에 미국도 뚫었다, 방탄이. 방탄을 입고 뚫어가지고. 네, 정말 우리나라 문명, 그리고 글을 세계에서 배워 가리를 하셨는데 배우고 있는 거죠, 이제 천지무사가 실현되고 있다. 도전 5편 409장에는 또 이렇게 있어요. 언어도 장차 통일케 되리라. 개벽 선경 5만 년 대동색에서 읽는 글은 다시 고안해서 나오리라.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팟캐스트에서 한글 할 때, 훈민정음 할 때 다루긴 하겠지만 아마도 지금의 이제 한글이 훈민정음의 이제 모습에 비하면 이제 28자에서 24자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것도 회복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가림토? 이런 걸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제 모든 언어를 담을 수 있는 한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분을 한번 다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요. 한번 어떠십니까, 나비님? 오늘 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쭉 이렇게 정리되는 게 굉장히 저도 얘기하면서 흥미로운데요. 어떠세요?
저는 뭐 다 두 분이 진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실 테니까 방탄소년단에 집중해서. 왜요? 왜 또 그러리라고 생각해? 네, 저 클럽 H.O.T 출신으로서 네, 아미가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래가 기대된다. 다음 앨범이 너무 기대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싸이와 다르게 젊고 막내가 20살이에요. 이제 20살 갓 넘었기 때문에 97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한류가 뻗어 나가고 이제 아이돌이 뚫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돌들도 이걸 차용해서 이제 계속 한류가 나갈 텐데 그런 어떤 그곳에서 이제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예약 중에 이제 악이 나가는데 얘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멋진 말입니다. 우리 오마이님께서 이 5만 년 한번 정리를 딱 이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크게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싸이의 말춤 하고 좀 많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비교가 많이 되고 물론 싸이 전에도 난타가 있었고 또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뭐 중동에 드라마가 나왔고 대장금이라는 그리고 뭐 일본에 뭐 그 드라마가 나오고 했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팝의 본고장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의미가 크고 사실은 뭐 굉장히 실력파고 또 전형적인 K-팝이고 훈련이 잘 돼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독창성을 갖고 있다면은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고 정신이 있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진정한 한류의 시작이 아닌가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패라는 게 원래는 뭐 우리는 막는 거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터에서는 방패 부대가 맨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막아줘야 사실은 뒤에서 창이든 칼이든. 아니 참 캡틴 아메리카도 방패를 공격으로 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패가 먼저 제일 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 나가고 칼 나가고 뒤에서 활 쏘고 맨 뒤에서 활 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마 부대가 나가든가 하는 건데 이 방패가 이제 어떤 진정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예약 문화에서 이제 얘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면 이 도전 1편 1장 첫 장이죠.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 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 고향이다. 이게 이제 뿌리가 단절돼서 상처가 깊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이 땅에 이제 인간으로 강세하신다. 이것이 이제 실제 이제 한류의 이게 밑바탕이 이때 다 깔려서 이게 지금 한류는 천지공사로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누구든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한류 문화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제 정신문화를 알아야 한다. 예. 정신문화를 아는 지금 뭐 예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문화 속에서 이제 물질문화가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원이 되는 정신문화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정신문화 원형의 신교 역사를 총체적으로 기록한 그 환단고기 그리고 그 이제 과거죠. 한민족의 과거 그리고 미래 문명을 여는 미래를 그 조판해 놓은 도전. 증산도 도전. 이 환단고기와 증산도 도전 이 두 가지 책을 접해야지 한류를 이제 제대로 뿌리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뭐 방탄소년단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저 스스로도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많이 이 진리자판기 청취해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또 그걸 빠뜨린 것 같아요. 지금 한류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공감이라든가 어떤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한류도 사실은 원래 대한이라는 말에서 나왔지만 한이라는 것은 그 뭐 천일지일 태일에서 그 인일을 태일이라고 하면서 서로 크게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크게 천부경 문화가 나갔고 제천 문화가 나갔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동의 세상, 뭐 통일된 세상, 하나의 세상, 뭐 서로가 평등하다는 거 이런 걸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전 우주가 전 세상이 지구촌 일가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바로 진정한 한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탄소년단이 어느 정도 건드려주지 않았나.
좋습니다. 저 오늘 제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류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제 문화 현상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류가 대한이다. 그렇죠. 대안으로 하나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멋진 마무리 멘트였던 것 같고요. 저희 이거들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그 슬금슬금 이제 자료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소리로만 접하셨고 이제 팟빵에서나 이런 데서 팟캐스트에서 들으셨던 거를 유튜브에서 이제 폰에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 뭐 저희들이 이제 링크도 다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는 신과 함께인데요. 예. 크게 기다려 주십시오. 영화판 신과 함께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